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펼치고 있는 여론전의 양상을 보면 마치 너희들이 문으로 가려면 나를 넘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그 첩보 삭제 지시 여부입니다. 검찰은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 자, 이렇게 개혁된 사람들이 타락할 리가 없다는 그런 센 워딩으로 자신의 주장을 널리 퍼뜨리면서도 거기에 전략까지 묻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저항하자는 거죠. 자, 동시에 자신을 고발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올바른 목소리를 윤색하고 왜곡하는 김규현 현 국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도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일개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이걸 알렸다면 정보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이런 꼴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저 같으면 발로 차버리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허수아비 김규현 국정원장을 힐난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을 다독이고 현 국정원장을 비난하는 이원화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최근 국정원발 내부 저항을 사실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력적이고 전략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제 영상을 보시고 모든 사용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고견을 남겨주셔서 그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닉네임부터, 이 모든 사용자라는 닉네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대통령 권력 아래서 상호 견제 세력입니다. 과거에는 국정원 권력이 더 막강해서 국정원에서 작전을 짜면 그 들러리로 검사들이 차출돼서 가담하곤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 위치가 역전되었습니다. 검찰이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거 자신들보다 권력 서열이 높았던 국정원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때 검찰이 국정원을 아주 아작을 냈습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중형을 받는 등 아주 가혹했지만 검사들은 그냥 옷 벗고 끝났어요. 그 윗선 검사들은 오히려 영전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잃어버렸고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나는 그냥 정보기관으로 전락했지만 아시다시피 검찰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대통령까지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권력의 핵심으로 등극했죠. 아마 이런 권력 다툼에서 피를 본 국정원은 나름의 검찰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겁니다. 왜 같이 짜고 친 작전인데 국정원은 모두 중형을 받고 검찰은 수사도 안 받나? 라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국정원 직원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두 기관 간의 오래된 권력 다툼과 자존심 싸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아마 더더욱 이런 갈등이 심화되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주도의 조작 수사에 국정원이 동원되어 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국정원의 자존심을 건든 인사가 있었거나 검찰에 의한 조직 장악 시도가 있었다거나 아무튼 국정원 내부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뭔가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로 나타난 거겠죠. 국정원도 예전 같으면 검찰발 조작 수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간첩 조작 사건도 만들어내고 나름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조작 사건을 해도 국정원 직원만 죽어나가는 모습을 이미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 시도를 할 생각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한 면은 다행인 점이기도 한데 검찰이 스스로 권력 서열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을 죽였던 과거 권력 다툼의 결과물일 뿐이라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여기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라는 대목에서 저는 이분을 국정원 내부자라거나 국정원 오비 출신으로 봅니다. 자, 마저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은 늘 더 강해지길 원하고 그걸 위해선 다른 조작과 선동과 공작이 필요하기에 그 도구로 국정원을 이용할 개연성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죠. 자,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나름 이 글을 요약하고 거기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과거 잘못해도 지랄하고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데도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약간 의기소침해진 면도 있는데 인사권, 수사권, 기소권으로 윤석열이 강하게 나온다면 혹시 또 모른다,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정원이다. 집권 초기인데 국정원이 이 정도로 반발한다는 것은 아직 그 야성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호응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댓글을 남긴 거야. 그 호응의 방법은 집회, 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집회는 그 국정원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CIA한테 심상치 않다라고 줄 정보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운집을 현 윤석열 세력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이걸 16,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더 모일까봐. 그리고 중고등학생 단체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자마자 탄압하잖아요. 그 윤핵관 권성동이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탄압을 하잖아요. 보조금 끊으라고. 오늘 보니까 보조금 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셉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영끌족 무조건 견뎌라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언젠가 집값은 올라가니까 버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딴지 게시판에 실론티켓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영끌이 아니지. 영혼까지 끌어와서 대출받은 사람이 고금리로 해서 그 엄청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걸 버티냐 이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자신 때문에 영끌했던 사람들한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무슨 조이팔의 수법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 조이팔은 서민들 속여서 투자받은 다음 해외로 들고 튀고 이후에 그 조이팔 똘마니가 그 투자 피해자들을 모아서 그 소송 비용을 명목으로 다시 한번 등쳐먹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악질입니다. 한 번 속이고 또 속여먹으려고. 아니면 순진한 사람들 등골을 아주 빼먹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 아주.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과 경제 참모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참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 주력 산업별 전망치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전체적인 PPT 디자인도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한 나라의 수출 전망을 날씨 예보 아이콘을 쓰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치로 보여줘야지. 서로 상호간 토론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묻고 따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여주면 어떻게 토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 윤석열은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쇼는 하지 말자고 했다. 연출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평소에 일하는 모습들, 우리 참모들하고 일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맑습니다. 흐립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러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 탄핵 전망은 맑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할 테니까. 마치겠습니다.